자두 껍질째 먹는 영상을 올리면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달립니다. 자두 껍질에 농약이 묻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먹어도 되나요? 깨끗하게 씻으려면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오늘은 자두에 남아있을 수 있는 농약과 이물질을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자두를 껍질째 먹어도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떤 것이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농약은 농작물을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고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두 역시 벌레와 병에 취약한 과일이기 때문에 농약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상품성이 좋은 자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산량이 안정되면 소비자도 자두를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겠죠. 하지만 농약을 기준보다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과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고 출하 전에는 잔류 농약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두 표면에는 농약뿐 아니라 흙이나 먼지, 유통 과정에서 묻은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먹기 전에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두는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많은 분이 농약을 없애려면 자두를 흐르는 물에 오랫동안 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흐르는 물에 씻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두를 물에 잠시 담가두었다가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씻고 마지막에 흐르는 물로 헹구는 방법도 좋습니다. 먼저 깨끗한 그릇에 물을 넉넉하게 받아주세요. 그 다음 자두를 물에 담가 약 3분에서 5분 정도 두세요. 너무 오랫동안 담가두면 자두 껍질이 물러지거나 갈라진 부분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 10분 이상 오래 담가둘 필요는 없습니다. 물에 담가두는 동안 자두 표면에 붙어 있던 흙과 먼지, 일부 이물질이 불어나 떨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자두를 한 알씩 손으로 잡고 껍질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자두는 껍질이 얇고 쉽게 상처가 나는 과일이기 때문에 거친 수세미나 솔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자두 표면에 하얗게 묻어 있는 가루를 농약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하얀 가루는 과분이라고 불리는 자연적인 보호막입니다. 자두가 수분을 잃는 것을 막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하얀 가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농약이 많이 묻은 자두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통 과정에서 먼지와 이물질이 함께 묻을 수 있으니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씻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문질러 씻은 자두는 마지막에 흐르는 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꼭지 주변과 자두가 살짝 들어간 부분은 이물질이 남기 쉬우므로 조금 더 꼼꼼하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면 농약이 훨씬 잘 제거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사용한다고 해서 일반 물 세척보다 항상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두를 깨끗한 물에 잠시 담갔다가 손으로 부드럽게 문지르고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는 것만으로도 일상적인 세척에는 도움이 됩니다.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자두의 냄새가 배거나 껍질이 자극받을 수 있고 베이킹소다가 충분히 헹궈지지 않으면 표면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또한 주방용 세제나 비누를 자두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일 표면에는 미세한 틈이 있기 때문에 세제 성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전용으로 허가된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깨끗한 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 껍질을 벗겨 먹으면 농약 걱정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껍질을 벗기면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두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여러 색소 성분과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자두라면 껍질째 드셔도 됩니다. 껍질의 신맛이나 질감이 부담스럽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껍질을 벗겨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두를 씻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껍질이 터졌거나 진물이 흐르는 자두, 곰팡이가 보이는 자두는 다른 자두와 바로 분리해야 합니다.
껍질에 작은 흠집이 있더라도 과육이 단단하고 냄새가 이상하지 않다면 깨끗하게 씻은 뒤 상처난 부분을 넉넉하게 잘라내고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육 전체가 흐물흐물하거나 술 냄새처럼 발효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보인다면 아깝더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상한 자두를 잼이나 주스로 만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열한다고 해서 이미 상한 과일이 다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잘 익어 부드러워진 자두와 상해서 변질된 자두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자두를 언제 씻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두를 사오자마자 모두 씻어서 냉장고에 넣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래 보관하려면 자두는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두 표면에는 수분 손실과 외부 자극을 줄여주는 자연 보호막이 있습니다. 미리 씻어 이 보호막이 제거되고 표면에 물기까지 남으면 자두가 더 빨리 무르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할 자두는 씻지 않은 상태로 먼저 분류해 주세요. 단단하고 덜 익은 자두는 서늘한 실온에서 후숙하고 이미 먹기 좋게 익은 자두는 키친타월을 깐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두끼리 서로 눌리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자두를 씻었다면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세요. 특히 꼭지 부분과 자두 사이의 패인 부분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마른 키친타월로 자두를 한 알씩 가볍게 감싸거나 밀폐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깔아 냉장 보관하세요. 키친타월이 젖었다면 바로 새 것으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자두를 씻을 때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 중 어떤 물을 사용해야 할까요? 자두는 뜨거운 물로 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자두의 얇은 껍질과 과육을 빠르게 무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해 부드럽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가 유기농이면 씻지 않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유기농 자두도 재배와 수확, 포장, 운송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흙이나 먼지, 미생물과 이물질이 묻을 수 있으므로 유기농 여부와 관계없이 먹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유기농이라고 해서 무조건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재배 방식과 사용 가능한 자재의 기준이 일반 농산물과 다르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두는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깨끗한 물에 3분에서 5분 정도 잠시 담가둔 뒤 손으로 껍질을 부드럽게 문지르고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궈주세요.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거친 수세미나 주방용 세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지 주변을 꼼꼼하게 씻고 씻은 뒤에는 바로 먹거나 물기를 완전히 닦아야 합니다. 곰팡이가 피었거나 진물이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자두는 드시지 마세요. 깨끗하게 세척한 싱싱한 자두는 껍질째 드셔도 좋고 껍질의 신맛이나 질감이 부담스럽다면 벗겨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자두에 남아있을 수 있는 농약과 이물질을 씻는 방법, 자두를 껍질째 먹는 방법과 보관할 때 주의할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새콤달콤한 자두를 직접 드셔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가 먹어본 자두 링크도 영상 아래에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과일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